안녕하세요, 여러분. 텔레마케팅 관리사 여러분과 함께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게 될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도전에 꼭 좋은 결실이 있기를 저 역시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렇죠? 예. 우선 오늘 첫 시간인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합격 비법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우리가 필기 시험이죠. 지금 이 1차. 여기 합격하셔야 2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차 필기 시험 이렇게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와 함께 그쵸, 첫 번째 시간 제 1과목의 판매 관리 그중에서 이제 소단원이 쭉 있죠. 예, 그 소단원들을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텔레마케팅 관리사 필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합격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공부에, 우리 수업에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많은 그 내용들 중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교재의 내용입니다. 교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뭐 과거에 기출되었던 거나 앞으로도 기출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경청하고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수업을 하고요. 자, 설사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재를 다 덮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쵸? 예, 오늘 배웠던 내용들 포함된 교재 내용 모두를 다 정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도 빼먹을 거 없이 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교재의 내용 절대 잊지 말고 꼭 정독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의 내용과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복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교재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그렇죠? 예, 우리가 원하는 텔레마케팅 관리사 합격을 어떤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제1과목, 그쵸? 예, 그 중에 소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케팅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텔레마케팅이지만, 그렇죠.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텔레마케팅을 좀 더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죠. 마케팅의 개념을 먼저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이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마케팅. 그렇죠? 자,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죠?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자, 고객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제공과 대가의 서로 교환적인 거래, 요걸 우리는 마케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마케팅의 개념은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 요즘에는 어떻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죠? 판매자나 어떤 상품 중심 제품을 출시하는 것 위주가 아닌 그것을 실질적으로 쓰는 그죠? 예, 사용하는 소비자 위주로 어때요? 많은 어떤 부분들이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 그죠? 그죠? 그리고 고객 감동을 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이로써 기업은요, 궁극적으로 그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근간은 바로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마케팅은요, 고객 중심적, 고객 지향적인 경영 기법이나 혹은 그죠? 시장 중심적, 시장 지향적 경영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현재는 어떻죠? 그렇죠. 예, 시장 중심, 시장 지향적인 것보다는 어쩌 고객 중심, 고객 지향적인 경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고객 중심적인.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케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또 고객 지향성 그리고 타 기업과의 경쟁 수행, 통합적 마케팅 그리고 효용,
수익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것이 바로 마케팅이고, 예, 이런 마케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런 것들을 하나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좀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마케팅은요, 고객에게 니즈를 충족하게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이익을 추구.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더불어 상품을 통한 그의 가치를 중시하는 창출해서 예, 그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것들을 예,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개념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케팅 개념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변화된 순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그죠? 가장 초기의 마케팅 방법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자 지향형 마케팅이에요. 예, 생산자 지향적 마케팅. 여기 나와 있는 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지향이라는 것은 중심이죠. 누구 위주였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 위주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고객의 니즈나 어떤 그런 필요성보다는 만드는 사람, 생산자 위주로 위주로 예, 어떤 운영이 되었던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 지향적 마케팅. 자, 가장 초기의 마케팅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 유통을 강조하는 예,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 지향적. 자, 여기서 좀 나아갔어요. 이번에는 그쵸? 자, 제품 지향적 마케팅으로 예, 변화가 됩니다. 자, 기술과 품질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타사 제품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걸 목적으로 예, 하는 환경에서 도래된 것이 바로 제품 지향적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제품을 많이 찍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품 위주의 어떤 그런 마케팅이 예, 지향될 수밖에 없었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판매 지향적. 자, 많이 찍어놓은, 만들어놓은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데, 그렇죠? 예,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판매 지향적. 자, 이렇게 기술과 품질 개선으로 인해서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럼 또한 제품의 품질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 판매량 증가를 위한 그죠? 예, 수많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의 어떤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 자, 판매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고객 확보와 유지를 위한 판매 조직을 자, 형성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우리는 그죠? 판매 지향적 마케팅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그 다음이 바로 소비자 지향적이죠. 자, 드디어 그죠? 우리 지금 현재에 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또 자, 그 부분에 대한 만족을 예, 어때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이죠. 예. 자,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합니다. 자, 또한 개별 고객의 욕구에 맞추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우리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더 나가서 그죠? 사회지향적 마케팅, 그죠? 자, 기업이 인간지향적인 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더불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그죠?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것. 그래서 지구나 그죠? 온난화, 에너지, 그죠? 환경 이런 문제들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마케팅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지향적 마케팅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마케팅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토대로 자,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별이 두 개라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기출이 되었었고 또한 앞으로도 기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예, 마케팅에 대한 정의들과 그죠? 변화되는 순서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 자, 마케팅의 변화 과정 보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케팅 요소입니다. 자, 마케팅 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믹스. 그렇죠? 예, 믹스. 자, 기업이 목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제 가능한 마케팅 변수의 집합을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기업이 원하는 반응. 그렇죠? 자,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제 변수들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죠? 예, 더 높은 그런 어떤 프로핏,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겠죠. 이때 활용되고 있는 변수들을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가 제품의 수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그죠? 마케팅 믹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우리는 포피, 그렇죠? 4C, 5C 또는 3C 이렇게 약간 변수들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변수들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 포피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팅 믹스 포피.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포피는요. 앞에 있는 네 가지. 그렇죠? 예, 초성이 총 4개다 그래서 포피가 된 거죠.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덕, 상품이에요. 자,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 그리고 마지막에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거죠. 요 4가지 변수들, 이게 바로 마케팅 믹스의 포피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의 4C 또는 5C, 예,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이죠. 예, 그리고 커머스, 거래, 그리고 커뮤니티, 집단, 컨텐츠, 내용, 그리고 커스터머, 그죠? 고객까지. 이렇게 해서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변수들, 그렇죠? 이게 바로 4가지 혹은 5가지가 있다. 예,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케팅 당사자 3C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당사자입니다. 자, 누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고객 또는 컴퍼니, 회사 아니면 그렇죠? 컴페티터, 경쟁사. 예, 이렇게 해서 3가지 마케팅 당사자 3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 있는 각각의 변수들 정확하게 스펠과 함께 예, 가지고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두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습하시면서 열심히 노트에 쓰시면서요. 암기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케팅 활동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마케팅 활동 관리. 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요소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분석이에요. 그렇죠? 자, 마케팅 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환경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그렇죠? 예, 시발점이죠. 예.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뭐가 되죠?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기업이 전사적인 혹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결정하는 거죠. 자, 전략이 수립이 됐어요. 계획이 수립되면 이걸 액션, 그렇죠?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계획이 보다 신중하게 실천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 이런 부분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어때요? 이제 관찰을 하겠죠. 이제 통제. 자, 기업은 당사의 목표가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 통제 절차를 자, 어때요? 예, 이끄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활동을 관리하는 각각의 섹션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보시면요. 예, 각각을 세부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판매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관리, 우리가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관리란, 그죠? 자, 첫 번째, 마케팅과 다소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마케팅, 판매 관리, 굳이 구분을 두지 않고요. 함께 혼용하고 쓰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판매 관리는요, 제조자에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촉진시키는 전반적인 활동을 판매 관리다라고 한다는 거죠. 잘 유통되고 잘 관리되고 잘 팔리는 촉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판매 관리다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판매 지향적 더 이상 안 되죠. 예, 이제 누구? 그렇죠?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역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쭉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요. 고객 지향적이라는 말 참 키워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판매 관리는 단순히 세일즈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예, 마케팅적 요소와 커뮤니케이션 요소 그리고 유통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어느 한 면의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다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판매 관리 개념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살펴봤고 발전 과정도 봤고 그리고 판매 관리에 대한 의미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자, 본격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스타트가 되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에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자, 아웃바운드. 자, 볼게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이라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운드 영역을, 그렇죠? 예, 여기 서 있는 제가 밖으로 나가서 많은 밖에 있는 영역들을 대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 그렇죠? 그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바운드. 자,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개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그렇죠? 또는 잠재 고객에게, 그렇죠? 전화로 발신하는, 자, 누구? 기업 주도의, 그렇죠? 능동적인 형태의 텔레마케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자,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먼저 굉장히 액션, 그렇죠? 예, 액션을 취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죠? 예,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이해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 주도, 그죠? 능동적인 텔레마케팅. 자, 따라서 잠재 고객을 발견하거나 또는 판매 약속 등의 영업, DM 발송, 그죠? 예, DM 발송. 자, DM이라는 건 다이렉트 메일을 이야기해요. 예, 주로 어때요? 인쇄물 우편으로 예, 배송되는 광고 인쇄물을 우린 DM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영업이나 DM 발송, 각종 캠페인, 그리고 신제품 안내, 그리고 AS, 시장조사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거 공부하고 계신 학습자님들도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전화는 다 한 번 이상 꼭 받아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범주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야가 바로 뭐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라는 것으로 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을 이렇게 보셨고요. 두 번째 볼게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판매 관리 범위예요.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가, 범주인가, 그걸 좀 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판매 촉진, 그죠? 예, 이게 가장 크죠. 판매 촉진. 자, 카탈로그나 또는 DM 발송 또는 메일, 이메일 마케팅의 활동.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 고객의 니즈를 자극하는 영역이에요. 니즈를 자극해서 아, 이거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해서 구입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바로 판매 촉진. 두 번째, 고객 관리예요. 자, 고객을 분류하고, 그죠? 고객 니즈별 구매 행동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고객 상담 관리 등의 활동을 자, 고객 관리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된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차관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새 제공되는 어떤 그 수단은 바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판매 준비예요. 자, 판매 전략도 수립하고 고객 데이터 준비하고 상담사 교육하고요. 광고 안내 준비. 그렇죠? 이런 것들 모두 판매 준비를 위한 활동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B2B 텔레마케팅입니다. 자, 이 B는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후반에 저랑 같이 또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시긴 할 텐데요. 자,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텔레마케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렇죠?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 제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경로와 상권 확대를 도모하고요. 기업 간의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화를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 B2B 텔레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총 4가지 이런 어떤 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판매 관리 범위구나. 라는 것으로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예,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들이에요.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죠? 예, 다음 부분들을 또 순조롭게 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의 특성들 자, 귀담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래요. 자, 보게요. 첫 번째. 자, 아웃바운드는요, 명확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춰 제품이나 그렇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제가 가로로 써놨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예, 이거 후반에 나와요. 저랑 같이 또 한번 보실 텐데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자료예요. 정보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고객의 정보가 더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객에 대한 분석이 쉽겠죠. 그 분석을 토대로 원하는 니즈를 그죠? 또는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때요? 예,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정보들을 어때요?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고객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예, 명확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춘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생산한 또는 판매할 자, 제품과 서비스를 니즈가 있는 사람들 그죠? 그거는 어디에 기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에나 무분별하게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추출된 고객들에게 어때요? 예, 포커싱해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명확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죠? 예, 제품 서비스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이게 바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아웃바운드에서는 고객 리스트, 그죠?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지금 했던 얘기예요, 그죠? 고객의 리스트. 우리 제품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어때요?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겠죠. 그래서 고객 리스트. 자, 이게 바로 반응률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반응. 이거 필요했는데
반응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이렇게 아웃바운드는요, 스크립트, 대화 대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 스크립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뒤에서 예, 또 한번 예, 다뤄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요. 그죠? 대화 대본. 그리고 인바운드는요, 예, Q&A, 문답집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전화를 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전화를 거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 그죠? 예, 어떤 순서. 그리고 좀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는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아웃바운드가요, 인바운드보다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자, 마케팅 전략, 통화 기법 등의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걸 수행하는 텔레마케터의 자질, 중요하죠. 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텔레마케터와 그것을 다루는 매니저, 관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성이기 봤고요. 계속 볼게요. 자, 다섯 번째 특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일즈나 세일즈 리드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판매. 예, 결국에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판매 촉진을 위한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세일즈 그리고 더 나아가 세일즈 리드까지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무차별적인 전화 세일즈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전화를 걸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훨씬 더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볼게요. 고객의 접촉률, 접속률과 고객의 반응률을 매우 중시한다라고 줘야죠. 예, 고객과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접촉했는가? 그 접촉에 관한 어때 반응은 어땠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신규 고객의 확보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유지에도 노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실질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어때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훨씬 더 어때요? 예, 적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 확보 중요한데 기왕이면 어때요? 기존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어때요?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 예, 이게 바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볼게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DM, 아까 말씀드렸죠. 우편으로 배송되는 광고 인쇄물, 이게 지원되면 반응률이 예, 어때?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거죠. 타 매체와의 믹스를 통해서 훨씬 더 효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반응률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가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들을 보셨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 대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복습하실 때 중점적으로 여러 번 정독해서 꼭 여러분 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웃바운드 판매 전략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죠. 자, 볼게요. 잠재 고객을 처음에 파악을 하죠. 누가 있을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자, 그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요. 정의를 하죠. 그리고 예, 그들을 등급화 또는 스크리닝을 한다는 거죠. 자, 등급화 또는 스크리닝. 자, 그분들을 어때요? 예, 요소별로 예, 나름의 우리 회사의 기준대로 그죠? 나누겠죠. 그리고 스크리닝 하죠. 자,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예,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또 한번 볼 키워드인데요. 자, 우량 고객, 감한 고객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어때요? 우리의 제품, 서비스의 반응을 그죠? 예, 보일. 높은 반응을 보일 고객군들을 추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한다면 훨씬 더 그죠? 예, 판매와 연결되기가 쉽겠죠. 자, 스크리닝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드디어 그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후 관리, 그죠? 예, 피드백이죠. 예, 이런까지 해서 자 이렇게 아웃바운드 판매 전략 과정 각각의 5가지 단계,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이번에는 활용 분야예요, 그렇죠?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 2가지 분야를 우리는 나눠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적용하는 분야 또는 적용 분야에서 예, 자, 판매 분야. 그리고 비판매 분야.
그죠? 예. 아예 이렇게 세일즈, 판매로 나가느냐, 아니면 아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지만 판매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매 분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각각의 나눠 있는 분야가 어떻게 속하고 있는지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적용 분야. 첫 번째 판매 분야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자, 신규 고객을 개척, 잠재 고객을 발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만기 고객을 재유치해요. 다시 어때요? 계약갱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휴면 고객을 활성화시킵니다. 휴면 고객, 오랫동안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어때요? 거래가 없었던 고객들이에요. 이분들 활성화시켜야죠. 예, 그죠? 자, 그리고 신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어때요? 구입하실 수 있도록, 구입하도록 계속 권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 기존 고객에 대한 추가 판매, 그죠? 예,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그죠? 예, 판매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세일즈, 그죠? 기법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DM, 그죠? 다이렉트 메일, 팔로우업 콜, 그죠? 자, 잘 받으셨는지, 예, 그죠? DM을 잘 받으셨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까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모두 다 어때요? 판매와 관련된 예, 그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판매하지 않는 비판매 분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베이예요. 그렇죠? 이건 판매와 상관없죠. 조사 업무죠. 자, 고객 만족도 어땠는지, 실질적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조사, 소비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우리 비판매 분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비판매 분야 중에 서베이, 조사 업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판매 지원 업무예요. 그렇죠? 방문, 약속을 잡고 리드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 자, 세 번째, 연체 대금 회수 촉진 전화. 그렇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합니다. 해피콜. 그렇죠? 그리고 정보 서비스 등. 그렇죠? 자, 그리고 예, 리스트를 정비를 하죠. 자, 이게 바로 리스트 클리닝, 리스트 스크리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요 키워드 두 가지 저랑 같이 또 구체적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클리닝 뭐예요? 그렇죠? 예, 맞아. 영어 그대로 클린, 청소하는 거예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어때요? 우리와의 거래가 없었어요.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추리고요. 여보세요. 새로 우리랑 거래를 아주 활성화하고 있는 최신 고객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리스트 클리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스크리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 가망 고객만을 추출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리스트 스크리닝,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어때요? 비판매 분야에 속한다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예, 또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웃바운드, 그렇죠? 예, 뭐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 영업 효과의 극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업 효과의 극대화. 자, 짧은 시간에 어때요? 영업사원 방문 약속을 통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요 고객 이탈 방지, 그렇죠? 휴면 고객의 활성화, 계약갱신 해피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그런 고객들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는 거죠. 해피콜,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분들의 어떤 다른 곳으로의 경쟁사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계속 우리 고객과 우리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어떤 그런 뭐 연결 어떤 그런 거래로 인한 이 어떤 베네핏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고객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 불만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아웃바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도입 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절차 어때요? 순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일련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차예요. 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도입 절차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렇죠? 적정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서 그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맥락이 비슷해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자, 유능한 텔레마케터를 선발해서 또는 여의치 않으면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분들을 바탕으로 표준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죠? 예, 일관성이 있는 그죠? 예, 그런 어떤 대화를 위해서 일관성이 있는 상담을 위해서 표준 스크립트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된 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바운드 업무가 스타트 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개시되고 난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이거를 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자, 우리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도입되는 하나의 어떤 일련의 순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네 번째 볼게요. 성공적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위한 준비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이 두 개네요.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첫 시간인데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자, 한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적으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하기 위해서 준비 요소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확한 대상 고객, 자, 데이터베이스 고객 맞춤의 구매 제한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무분별하게 우리 제품을 다, 그죠? 많은 어떤 고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 모든 고객들에게 다 무차별적으로, 그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어때요? 시도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대상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맞춤해서 기반을 해서 거기에 고객의 맞춤, 그죠?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춰진 그죠? 구매 제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다면 그죠? 판매로 이어질 그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보다 텔레마케터의 자질 요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 유능한 텔레마케터를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는 결국 어때요? 텔레마케터의 설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화 장치, 콜센터 장비, 인프라 구축 당연히 기본이죠. 네 번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 적합한 전용 상품 및 특화된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된다. 텔레마케팅 보지 않고 비대면 서비스하는 거죠. 여기에 특화된 전용화된 상품, 그렇죠? 서비스 준비가 돼야 되죠. 이 부분도 잠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상품의 신뢰도나 인지도, 또 가격, 브랜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요. 여섯 번째, 효과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화법, 고객의 니즈별 심리적 접근 응대가 가능한 잘 짜여진 스크립트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텔레마케팅 계속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주 나왔던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스크립트 있죠. 그렇죠?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계속 가볼게요. 자, 어떤 게 중요한, 그렇죠? 성공을 위한 준비 요소 중에 하나인가. 자, 일곱 번째. 결과 데이터를 측정하고 관리가 가능한, 그렇죠?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과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고려해야겠죠. 자, 여덟 번째, 세밀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이 돼야 돼요. 프로모션을 동반하던가 타 매체와 믹스 전략,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어때요? 접촉률과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 필요하다,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조화롭게 설정하고요. 다수의 정확한 고객 정보 확보. 중요하다. 그죠? 고객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고객 정보 확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9가지까지, 그죠? 성공적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준비 요소들 살펴보셨고요. 자, 요 밑에 좀 더 보완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한번 보실게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마케팅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마케팅 전략들 뭐가 있나? 자, 1대1 마케팅, 그죠? 1대1이죠. 또는 원투원 마케팅, 또는 퍼스널 마케팅, 또는 커스터마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춤을 하는 거야. 되도록 고객이 필요한 거에 어때요?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상품, 서비스 제공. 그렇죠? 일단 1대1 마케팅. 자, 다이렉트 마케팅 바로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의 정보. 그죠? 정확한 고객 정보.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차관한 이런 마케팅. 자, 이 전략들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핵심 요소예요. 중요하겠죠? 자, 핵심 요소. 자, 숙련된 텔레마케터. 그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춘 숙련된 전문화된. 그죠? 텔레마케터. 자, 대상 고객의 데이터 확보. 그죠? 데이터베이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정교한 스크립트와 데이터 시트.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핵심 요소들 이게 왜 필요한가? 자, 이해한 후에 이 내용을 보시면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쭉 말씀드린 어떤 설명명들 잘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셔서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또 잘 스스로가 좀 잘 이해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박스까지 보셨고요.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전용 상품의 요건이에요. 제가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죠?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전화, 예, 응대 또는 전화 거래기 때문에 자, 나름대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 전용화된 특화된 상품이 필요해요. 예, 거기에 필요한 요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적절한 콜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과 구매, 고객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이 상품이 어때요? 이 고객군에게 어때요? 니즈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콜 대상을 어때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판매 상품을 고려해야 된다. 예, 판매 상품. 어떤 상품을 어때요? 예, 제공해야 될런지. 자, 주력 상품을 판매 후에 보조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제품을 막 어때요? 제시하는 것보다는 주 상품을 얘기한 후 그거에 관련된 후속 상품 이렇게 예, 논리적으로 연관을 시켜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실행 방법. 자, DM을 발송하던가 인터넷 광고 요거를 병행함으로써 고객 접촉률과 반응률 요거를 높인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과의 접촉, 반응 높아야만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이 가능한 이런 방법들을 함께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마지막 전략. 자, 콜센터 운영 환경과 그리고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적합한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텔레마케팅 전용 상품의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전용 상품의 그죠? 예, 요건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요건들 잘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보셨고요. 자, 전용 상품을 개발 시 고려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전용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 그죠? 자, 비대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어때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신뢰. 그렇죠?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품 또는 회사 인지도가 있고 예, 이런 거는 거의 어때요? 신뢰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고 두 번째, 사후 관리성. 자, 판매 후에, 그쵸? AS나 이거 기타 뭐 궁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의사항들, 그쵸? 이런 관리, 그죠? 이런 것들이 용이한, 쉬운 상품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의 효율성.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때요? 예, 이런 부분들을 상품과 서비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설명이 어때요?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상담 필요할 거고요. 자, 거래 조건 변동의 최소화. 자, 비대면 거래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요. 자,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때요? 거래 조건은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거래 조건 변동의 최소화까지. 그래서 자, 이렇게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전용 상품을 개발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죠? 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저희 오늘 여기까지만 예,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대상 고객 정보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정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 효율적인 관리 방법 어떻게 될까? 볼게요. 자, 첫 번째,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고객 정보 보호. 그렇죠? 우리가 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예,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출 방지. 두 번째, 고객의 정보의 지속적인 확충. 업데이트 계속해야 되죠. 고객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예, 더 그들과 접근하기가 예, 어때요? 수월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자, 고객 정보 또는 속성별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정보를 계속 고급화시켜야 되죠. 예, 세분화시키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게 바로 자, 어때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고객들의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다 빼먹을 게 없을 정도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한 번 더 예, 정독하시면서 복습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별표 치면서 예, 했던 그런 부분들은요. 노트에 따로 또 계속 쓰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